안녕하세요. 사슈가을근입니다. 오늘은 제가 게시판에 공지 드렸다시피 장기국채 매입을 진행을 했고, 총 1.6억 정도 해서 1억 6천만 원 정도 매입이 된 상황이고요. 오늘은 제가 왜 장기국채에 오늘 들어갔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영상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오랜만에 전체 공개 영상 올리는 것 같은데, 12월부터 해서 한 달 정도를 좀 바쁘게 지냈어요. 돈 벌러 갔다 왔고요. 저는 요즘이 되게 노다지였어요. 그냥 사고 싶은 것도 너무 많고, 굴리는 자금도 사실 적지 않아가지고, 이 막 따로 영상 만들고 그러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냥 세미나로 하면은 차라리 뭐 이렇게 바로바로 물어보고 답변도 하면서 그냥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견해를 공유할 수 있어서, 그냥 그렇게 계속 세미나식으로 진행하고, 1시간짜리 영상이어가지고, 그거를 계속 전체 공개를 열어두면은 조회수는 조회수대로 안 나오고 클릭 수도 내려가고 그런 부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건 계속 비공개로 돌린 거예요. 아무튼 그런 이슈가 있었고 오늘 거는 그냥 짧게 장기국채 제가 왜 샀는지 그런 얘기들만 한번 해볼게요. 우선 보시다시피 환 해지로 1.1억, 환 노출로 5천 이렇게 1대2 비중으로 샀어요. 제가 오늘 그 나스닥 인버스는 계속 사고 싶다고 했었는데 어제 CES 1일 하고 나니까 많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엊그제. 그래서 나스닥 인버스를 고버스죠. 나스닥 고버스를 5천을 매입을 진행을 했고 아니나 다를까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고 오늘 쭉 어제 밤이죠. 어제 밤에 쭉 빠져서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바로 팔았죠. 어제 1.6%인가? 그렇게 빠졌죠. 근데 이미 국장에서 마이너스 2%대 제가 매입을 한 거여서 아무튼 3% 수익 내고 얘는 정리를 했고 고버스는 한번 이제 털었어요. 나스닥은. 털었어요도 아니죠. 뭐 하루 그냥 들고 들락날락 한 거고. 그래서 아무튼 장기국채 지금 매입이 된 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작년에 여기 24년 6월에 4.6 부근에서 한번 사서 또 3.6 부근에서 한번 팔고, 그 다음 다시 기다렸다가 4.4에서 한번 다시 사서 4.16, 4.2 정도 되죠. 그래서 한 2, 3% 정도 한번 먹고, 안 하고 있다가 지금 다시 또 4.7에 진입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4.6까지 절대 접근 금지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4.6까지. 4.6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고 대응합시다. 특히 작년 말에는 더 그랬죠. 작년 말에도 막, 작년 말부터도 이렇게 튀어 올라가고 있었잖아요. 여기 부근이죠, 작년 말이. 제가 작년 말은 어차피 북클로징도 된 상황이고 거래량도 없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장기 금리를 어디가 적정 수준인지에 대한 판단을 못 하고 있다. 거래량 자체가 너무 적어서. 그래서 내년에 간 다음에 내년 초에 첫 주, 저번 주가 첫 주였죠. 저번 주가 작년 말 그리고 올해 시작이 겹쳐 있었던 그 시기인데 좀 보고 투자하면 좋겠다. 적어도 일단 4.6까지는 건드리지 말고, 그런 얘기를 제가 계속 했었는데, 4.6에서 정확히 4.65를 세 번 터치했습니다. 제가 이거를 왜 기억하고 있냐면, 사야 되는 타이밍을 보려고 거의 장중에도 좀 오래 보고 잤어요, 제가 계속.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도 분봉으로 놓고 계속 확인을 했고, 거기를 어떻게 움직이나. 그렇게 봤더니 4.65를 정확히 세 번 터치했어요. 그리고 어제 밤이 그거였죠. 4.65를 네 번째 터치하는 날이었는데 뚫린 거고. 그래서 4.7이 지금 뚫려 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거 막 아까 또 4.73이었는데 지금 조금 빠져 있는 상황이고. 제 생각에는 이건 아마 내려갈 거예요. 왜냐면 이게 4.6도 겨우 뒤졌어요. 근데 4.7 같은 경우에는 더 심한 자리예요. 저는 지금 이게 특별한 이슈 없이 그냥
매수 매도의 싸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는 성장률이 너무 좋아서라고 생각을 해요. 인플레는 인플레에서 뭔가 딱히 지표 자체로 발표된 건 없잖아요. 뭔가 이렇게 내러티브 정도는 있었겠지만 저는 그거보다는 그냥 성장률 자체가 너무 좋다. 미국의 경제 상황이 너무 좋아서 잠재 성장률이 올라감에 따라 장기 금리가 올라간 정도가 4.66까지 딱 간 정도였던 거고 4.7까지 간 건 저는 좀 오바라고 생각을 했어요. 못해도 여기 10bp는 최소 10bp는 먹겠다. 10bp면은 한 1, 2% 정도 되겠네요. 그냥 이거 꼭 공짜로 먹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오늘 살 때. 제가 살 때가 3.69, 그러니까 뭐 4.7이었겠죠. 근데 제가 사고 지금 밤이 됐는데 아무튼 4.73까지 찍히고는 있는데 내려올 거예요. 이게 왜 내려올 거냐면 4.6도 엄청 힘들게 뚫었어요. 근데 4.7은 일단 상징적으로 전 작년 24년 6월 그 5월에 찍었던 그 고점이 일단 4.7이기도 했고 그러니까 4.7대 정도 되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매수하려는지가 이미 전 차트에서도 나와 있었고 4.7이 주는 의미가 되게 많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4.6은 뚫릴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안 사고 여러분들한테도 4.6이 뚫린 상황에서도 사지 말라고 계속 그랬던 거고 오늘 제가 매수한 이유는 4.7에 왔기 때문에 산 거였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딱히 뭔가 없이 물론 어젯밤에 ISM 서비스 지표 발표된 게 또 괜찮게 나와서 뭐 상승 모멘텀이 발생되긴 했지만 그거는 이미 진작부터 뭐 GDP 나우가 계속 작년부터 높게 찍히던 것만 가지고도 아 성장률이 되게 좋아. 근데 그 성장률이 좋은 거에 대한 지표들이 하나하나 발표될 때마다 계속 플러스 2%, 플러스 2%, 플러스 2% 이렇게 될 수는 없잖아요. 이미 성장률이 좋다는 모멘텀은 하나란 말이에요, 사실. 그게 이제 뭐 ISM PMI에서 나온 거고 뭐 구리 가격이 반등을 하고 그런 게 이제 하나하나 나오는 거지.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애초에 성장률이 좋다 해서 다 기인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모멘텀만 가지고 이렇게 치솟아 올라가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저는 봤었고 그래서 제가 4.7에 매입을 하게 됐습니다. 엄청 보수적으로 보고 있었어요. 최대한 안 들어가려고. 저는 심지어 어떤 생각도 했냐면은 이번 장기국채 투자를 안 할 생각 안 할까도 생각했어요. 근데 4.7까지 와서 지금 들어간 거예요. 4.6이었으면 안 샀어요, 저는. 4.7이면 그나마 좀 룸이 있어 보이고 안전마진이. 제가 생각했을 땐 4.6까지 오면은 다시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는 영역. 대신에 4.7은 너무 오바였다. 그렇게 봐서 요 가격에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질문을 총 종합을 해보니까 여기 이렇게 5개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왜 4.7에서 샀는가? 요건 이제 방금 말씀드린 거고. 왜 환노출, 환해지 분할로 샀는가? 요거는 오늘, 오늘 제가 그랬잖아요. 환율이 내가 장기 국채를 매입하는 시점의 환율이 중요하다고. 근데 어제 환율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연기금에서 달러 매도 치면서 엄청 환율 개입을 했고 실제로 원화가 엄청 강세로 돌았죠. 1점 몇 프로가 올라버렸죠. 그게 제가 오늘 매수할 때 보시면 2시. 오늘 제가 매수할 때는 1,450원이었어요. 뭐 54, 50초에 있었다고요. 근데 달러 인덱스는 계속 치솟고 있잖아요, 지금. 지금 109.1인데? 109.1. 달러 인덱스는 올라가는데 원달러는 연기금의 개입으로 무진장 내려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원화가 엄청 고평가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환 노출로 사고 싶었고 환 노출로 살라고 ETF 호가창에 들어갔더니 그 파는 사람이 그러니까 LP 물량 말고 파는 사람이 요 물량밖에 안 내놨어요. 10,000개 정도밖에. 그거 아니면은 제가 이렇게 주르륵 다 매입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위에 걸리는 건 또 LP 물량이 잡혀 있어서 그냥 가운데 걸려있던 물량 10,000개만 매입하고 나머지는 그냥 한 해지로 매수를 했습니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환 노출로 사고 싶었는데 전량 환 노출로 사고 싶었는데 그 파는 사람이 저랑 만난 곳이 거기였어요.
그 만 개 팔려는 사람이 계속 이렇게 호가를 움직이더라고요. 안 팔리니까. 저도 살려고 하는데 대기 타고 있었고. 그 사람이랑 저랑 만난 게 그 자리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그 사람 거 다, 쭉쭉 다 매입을 해버렸어요. 그 사람이 계속 보니까 만 개 가지고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아까 저 물량 그냥 제가 그냥 그대로 다 매입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괴리가 떠 있어서 저는 원화에 대한 해지를 하고 싶었던 거고, 그래서 제가 다 전량 환노출로 하고 싶었지만 그 ETF에 쌓여 있는 물량 자체가 파는 사람이 없어서, 저는 죽어도 ETF 살 때 LP 물량으로 매입하진 않아요. 그냥 제 철칙입니다, 그거는. 엄청 띨띨한 생각이에요, 그거는. LP가 보통 위아래로 관리하는 레인지가 0.3% 정도 돼요. 근데 본인이 국채를 투자한다고 하면서 0.3%포인트를 무시한다? 그건 진짜 엄청 아둔한 짓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호가창이 비어 있어서 그냥 환노출에 있던 물량 만 개만 매집하고 나머지는 어쩔 수 없이 환해지로 사러 갔어요. 근데 또 이번에 에이스 30년 미국채 환해지 같은 경우에는 호가창을 엄청 좁게 관리하고 있더라고요. 거의 만나 있었어요. LP 물량이. 그래서 그냥 거기서 그냥 바로 시장가로 샀죠. 그래서 1억 1천이 그렇게 사진 거고, 5천이 환 노출로 사진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되는 게, 환 해지는, 내가 뭐 주식이 오르거나 내리거나 장기 금리가 오르거나 내리거나만 고려하고 싶다. 환율에 대한 게 곱하기가 되는데 요거 내가 고려하고 싶지 않아 할 때는 환해지로 사는 거고요. 환노출로 사는 거는 내가 장기 금리도 맞추고 싶고 환율도 맞추고 싶어. 이렇게 두 개에 대한 것 요인을 두 개 동시에 들고 갈 거면은 환노출로 가는 겁니다. 환해지는 원래 환해지 비용 때문에 그걸 고려를 해야 되는데, 애초에 제가 지금 이 장기 국채를 매입해서 들고 가는 텀이, 저는 요번 1분기? 1분기 정도밖에 안 돼요. 1분기도 아니죠, 사실. 저는 이번 제가 지금 매입한 거는 4.1 정도 오면은 당장 팔 거고, 그 4.1 목표로 잡고 있는 기간 자체가 1월 달입니다, 1월 달. 이번 달 안으로 쇼부 보고 나올 거예요. 그 이제 뒤쪽에서 투자 계획과 관련돼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아무튼 환해지 비용이 들어가는데, 환해지 비용이라고 해봐야 지금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금리 차이 하면은 얼마 안 나죠? 1%포인트도 안 날 거예요, 지금. 보통 3개월물 금리 차가 환해지 비용이니까. 그래서 환해지 비용이 거의 없다시피 된 상황이니까, 그래, 그럼 내가 환율로 변동되는 거 그냥 안 먹고 말지 뭐. 그냥 그 정도였어요. 환율로 해서 먹어봤자 얼마나 되겠냐고, 한 달 동안. 심지어 지금 외환당국이 저렇게까지 개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냥 이거는 뭐 그냥 굳이 크게 생각 안 하고, 오히려 내가 LP 물량 매입 안 하고 그냥 호가창 촘촘하게 있는 환해지 사는 게 더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그냥 나머지 물량 다 환해지로 사버렸어요. 환노출에 있는 거 비싼 가격에 주고 사느니 환해지를 사고 말지. 그냥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261. 제가 261이랑 N노출, 요거 두 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것도 똑같아요. 미국 장기채 그 에이스 미국 장기채 N노출 들어가서 확인해 보니까 호가창이 텅텅 비어 있는데 심지어 매수 호가만 쭈르륵 쌓여 있어서 바로 LP 물량으로 매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2시 몇 분까지 기다리다가 그냥 안 샀어요. 이거 안 사고 그냥 저쪽 걸로 다 샀어요. 대신에 요거는 뒤쪽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중순쯤에는 요쪽으로 들어갈 거예요. 지금은 일단 이번 주에 있는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먹기 위해서는 장기 국채를 사야 됐고, N 노출로 사자니, 그리고 N 노출로 하는 이유가 엔화가 저평가가 된다고 해서 사는 건데, 이미 그냥 원화에 대한 제가 생각했을 때 오버슛이 난 부분, 고평가가 된 부분을 발라먹기에는 그냥 환 노출로 사는 것도 동일한 거였어요. N 노출로 사나 달러 노출로 사나 동일한 상황이었습니다. 어차피 N 노출로 해도, 제가 저번에 말씀드리죠. 그 엔화, 원화 환율 자체는 결국에는 이중환전을 하게 된다. 원을 달러로 바꾸고 달러를 N으로 바꾸는 거기 때문에, 그냥 N 노출로 사나 뭐죠? 달러 노출로 사나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환 노출로 산 거고. 왜냐면 어차피 원화의 고평가를 발라먹으려는 거였으니까.
그래도 요거는 뭐 뒤쪽에 말씀드리겠지만 첫 번째, 오늘 내가 엔노출을 안 산 이유는 그냥 호가창이 텅텅 비어 있어서 굳이 LP 물량을 사고 싶지 않았다. 두 번째는 다음 주에는 그냥 엔화로 바꿔서 일본 시장에 가서 매입을 할 거예요. 왜냐면 우리나라 마지막 주가 지금 27일 임시공휴일 지정까지 되면서 마지막 주에 진짜 몰려 있는 이벤트가 너무 많은데 그때 우리나라가 휴장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저는 일본으로 바꿔서 엔화 들고 일본 시장에서 장기국채 매입 트레이딩 할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매수 사유는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 10bp가 오버슈팅이 난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고용시장. 내일 모레 그거 있죠. 논팜 발표 있죠. 고용시장 하나 있고, 그다음에 QT 중단. 1월 FOMC죠. 1월 28일, 29일. 그러니까 그 두 개 보고 들어간 거예요. 고용시장, 금융정책. 요 두 개. 기간은 요번 달 안으로 쇼부 보고 나갑니다. 무조건 나갈 거예요. 지금 장기 국채를 길게 들고 갈 상황 자체가 아니에요, 지금. 그 이유가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CPI에 가장 코릴레이션 잘 돼 있는 경제 지표 하나를 꼽으라 그러면 저는 그냥 무조건 명목 GDP입니다. 근데 그 명목 GDP가 최근에 장기금리 상승한 것처럼 너무 좋아요, 지금. 성장률 자체가 너무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 뒷단에 혹시나 따라올 인플레이션이 계속 마음속에 찝찝한 상황이었는데 제가 WTI 어지간하면 얘기 안 하거든요. 매수한다 뭐 이런 얘기 할 때. 제가 요거 12월 20 며칠에 올렸던 거예요.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거 뭐뭐 보고 있는지. 그때 제가 여기 원유가 있어요. 요 원유가 있어요, 여기. 근데 제가 진짜 원유 트레이딩을 안 합니다. 원자재 트레이딩을 진짜 안 하는데 제가 원유 산다고 했던 이유가 인플레이션 해지 하려고 했던 거예요. 인플레이션 해지는 그 국채 중에서도 인플레이션 해지 국채 있거든요. 인플레이션 연동이죠. 근데 그건 인플레이션 해지가 아니에요. 정확히 얘기하면은 그냥 본이죠, 본. 인플레이션이 와도 채권금리 그냥 계속 동일하게 먹는 무슨 말인지 아시려나요? 아무튼 인플레이 해지용으로 장기 국채인데 인플레이션 연동인 그런 채권 있죠. 팁스라 그러는데 팁스는 정확히 얘기하면은 인플레이션 해지가 아닙니다. 인플레이션을 반영해서 올려주긴 하는데 인플레이션을 해지하려면 인플레이션이라는 말 자체에 들어있는 어떤 자산 가격이 올라갔다는 거잖아요. 그걸 사는 거죠. 내 포트폴리오에 그걸 편입시켜서 해지를 해야 되는 거죠. 인플레이션을 대비하는 게. 그래서 저는 일단 원자재를 살라 그랬는데 금은 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가격 자체가 부담스러워서 못 사고 있고 원유는 제가 요거 정확히 만들어서 올릴 때가 69불이었어요. 지금 74불이죠. 그냥 원웨이로 올라가고 있죠. 제가 20 며칠인가에 올렸었거든요, 그게. 그 제가 정확히 올릴 때 지금도 기억해요. 제가 69불이었던 게 기억하는데 그게 지금 어제는 또 75불이었는데 지금 74불로 내려와 있네요. 네, 오늘 조금 빠졌네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인플레이션이 한 번은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코퍼도 똑같습니다. 보면은 얼마 전까지 4불 아래에서 3.9 몇에서 여기서 더 뚫고 내려가니 많이 제가 맨날 말씀드렸죠. 4불이 진짜 중요하다고 구리는. 근데 4불에서 왔다 갔다 하더니 지금 슈팅 나서 여기 4.2불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에요. 인플레 중에서도 원자재발 인플레이션은 진짜 최악입니다. 국채 투자하는 데 있어서.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구리와 WTI가 조금은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장기 국채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걸 신경을 써야 됩니다. 가뜩이나 GDP가 계속 높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CPI 뛰는 거 아닌가? 저는 대단히 뛸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몇 번 뛰면 사람들이 그때부터 야, 이거 추세가 바뀌어서 인플레이션 오는 거 아니야 하면서 갑자기 시장에 엄청난 내러티브가 형성이 될 거예요. 그걸 조심하셔야 돼요.
실제로 올라간 게 아닌데, 이제 올라가는 거 아니야를 조심해야 돼요. 우리 저번에 제가 그 장기국채 팔 때, 샴룰이 어쩌고 저쩌고 할 때 제가 팔았죠. 제가 그때 세론 했잖아요. 왜 했어요? 실제로 온 건 아닌데, 야, 이거 금융시장 작살나는 거 아니야? 샴룰이 뭐 저점부터 뭐 몇 프로 올라가면 어떻게 된다던데? 그런 말이 나올 때 뭔가 액션을 취해야 돼요, 보통은. 그래서 제가 수익 실현하고 나왔던 거예요, 3.6에서. 지금 이것도 만약에 CPI 다시 3점 몇까지 올라가면은 갑자기 시장에서 그 얘기가 나올 겁니다, 분명히. 근데 채권 투자에서 진짜 최악은 무조건 인플레이션이에요, 인플레이션. 근데 그 인플레이션이 원자재 단에서 조금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발표됐던 거, 요건 이제 엊그제 나왔던 ISM PMI 제조업. 지금 보시면은 급반등해서 지금 50 근처까지 거의 다 왔어요. 50 이는 확장, 50 아래는 축소. 지금 49.3인데 추세상 위로 올라오고 있어서 다음 분기, 다음 월에 발표가 되면은 저는 50 넘어갈 거라고 봐요. 그 이유가 뉴오더가 너무 잘 나오고 있어요. 보통 ISM PMI 뉴오더가 그 뒤에 발표되는 PMI를 대변해요. 그러니까 선행하는 지표로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 봤을 때는 아마 다음 PMI 발표가 되면은 50이 넘지 않을까, 확장 국면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게다가 어제 발표된 서비스업입니다, 이거. 저 위에 제목이 잘못됐네요. 서비스업 PMI 같은 경우에는 뭐 날라가고 있죠, 완전 그냥. 이러니까 성장률이 좋다고 하면서 장기금리가 계속 날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률이 좋고, 원자재 단에서 약간 가격이 튀고 있는 부분이 발생되는 걸로 봐서는 장기국채 투자하기에는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다, 확실히.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런 원자재발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보통 1분기 정도의 레깅을 두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투자해볼 만하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일단 제끼고 PMI도 일단 요번 달 PMI는 다 정리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 달까지 그럼 시간이 벌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들어간 거고. 일단 1분기 투자 계획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자, 이건 제가 계속 최근에 세미나 진행하면서 올렸던 그건데, 제가 여기다 요걸 이렇게 표시해 놨는데, 요거 매입하는 시기는 요 뒤로 보내겠습니다. BOJ 앞두고 하는 걸로. 트럼프 취임 이후, BOJ 전. 20일하고 23일 사이에서 매입하면은 충분히 좋은, 그런 게 될 것 같아요. 요주죠, 요주. 마지막 주. 그래서 일단 지금은 요게 장기국채, 환노출과 환해지 이렇게 두 개로 들어가 있고, 제가 지금 요 하나하나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면은, 일단 요번 주 금요일에 있는 목요일 새벽이죠. 오늘 새벽이네요. 오늘 새벽에 있는 FOMC 회의록에서 혹시나 QT 중단 얘기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회의록에서. 왜냐면 12월에 이미 그러니까 QT가 아니지. QT 중단 조건인 GDP와 지급준비금의 비율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아마 RRP 금리를 내려서 RRP 금리를 지급준비금으로 땡겨 가려고 했던 걸로 보이는데, 그러면은 큐티 중단과 관련된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지급준비금 대 GDP의 비율에 뭔가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RRP 금리 인하라는 그런 수를 쓴 거였기 때문에 그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다. 그러면 또 뭐 잠깐 내러티브 형성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거기서 있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논판 발표에서 실업률이 최근에 또 다시 뛰었죠. 4.2 정도로. 내려가다가 다시 올라오고 있는 중인데 4.3이나 4.4 한번 찍혀주면은 당연히 또 경기 침체가 어쩌네 저쩌네 하면서 장기금리 쪽에서는 먹을 수 있는 부분이 생길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금통위 때는 뭐 당연히 금리 인하할 거고 그럼 원화가 약세로 돌겠죠. 그리고 20일 취임, 트럼프 취임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트럼프가 취임하면은 지금 장기금리가 저렇게 높은 게 부담스러울 거예요. 왜냐하면 트럼프는 애초에 돈을 모은 게 부동산으로 돈을 모았는데 지금 모기지 금리가 저렇게 높은 것 자체가 트럼프의 자산에는 엄청난 악영향을 주고 있을 거예요, 지금. 지금 장기 금리가 엄청 높잖아요. 그럼 당연히 장기 금리와 연동되어 있는 모기지 금리도 엄청 올라가 있겠죠.
그걸 불편해할 겁니다. 트럼프가. 그럼 당연히 파월한테 샬라샬라 하겠죠. 그럼 또 파월은 또 눈치 보고 FOMC에서 뭔가 조치를 취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트럼프 취임 자체가 초단기적으로 봤을 때, 한 달 내로 봤을 때는 당장은 장기금리를 아래로 끌어내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자체가 일단 장기금리가 튀는 걸 안 좋아해요. 그거에 대한 의사 표현도 몇 번이나 했었고. 왜냐하면 특히나 본인의 자산이 MBS 채권, 이 장기금리와 굉장히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BOJ가 23일에 있는데 결국에는 23일 전에 20, 21, 22에 엔화를 환전해서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계속 주식을 매입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현금화 시키려면 또 영업이 이틀이 필요해요. 결국에는 다음 주 중에는 1억을 팔고 이틀을 기다렸다가 그 원화를 가지고 엔화로 바꾸고 엔화를 들고 일본 시장에서 뭔가 트레이딩을 하는 게 요 네 번째 주가 될 것 같습니다. 20일부터 24일까지. 그 다음에 그 다음 주 27일 지금 임시 공휴일 지정돼서 다음 주 우리 장이 다 묶여 있을 텐데 그때 엔화를 가지고 일본 시장에서 장기 국채를 트레이딩한다가 제 목표입니다. 보시면 28일, 29일 FOMC 열리고 FOMC에서는 제가 생각했을 때 이번에는 QT 중단과 관련된 얘기는 90% 나올 것 같고 높은 확률로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30일에 발표되는 GDP가 매우 치명적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발표되고 있는 GDP 나우에 꼽히는 게 GDP 나우는 좀 많이 내려왔겠네요. 그래도. 일단 4분기 내년 그러니까 작년 4분기 속보치가 이번 30일에 발표가 되는데 전 되게 높게 나올 걸로 보고 있어요. 그게 높게 나오면 당연히 여전히 또 성장률이 견고하네 어쩌네 하면서 장기금리가 튈 확률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대망의 31일에 QRA 발표가 있는데 QRA 발표하면 제가 늘 말씀드리는 미국의 총 부채에서 단기 국채와 장기 국채의 비율이 그 조절이 필요한데 지금 단기 국채가 옐런이 미친 듯이 찍어내는 바람에 단기 국채 비율 자체가 굉장히 올라가 있고 지금 상황에서 장기 국채를 그러니까 단기 국채를 장기 국채로 롤오버하게 되면은 장기 국채 물량이 쏟아지면서 금리가 또 한번 튀어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요 두 개 있죠. GDP는 낮게 나올 수는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GDP라는 복권은 긁으면 악재면 악재, 아님 말고. QRA 발표도 사실 안 좋으면 악재, 아님 말고. 요거로 요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손해밖에 없는 거예요. 30, 31일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엔화로 바꿔서 27, 28, 29, 30. 요 FMC 끝나는 것까지 그 모멘텀 보고 팔고 나온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수요일에 샀죠. 수요일에 사서 일단 지금 들고 있는 거를 다음 주 17일까지, 그러니까 다음 주 금요일까지 한 열흘 정도 들고 있게 되겠네요. 길면은 열흘 정도 들고 있는 걸로 보고 있고, 요 이틀 팔고 나서 현금화 시켜야 되는 그런 거 기다리는 것까지 생각하면은 20일부터 24일 요 사이에 엔화로 환전을 한다. 그리고 마지막 주에 엔화로 장기 국채를 사서 일본 시장에서 플레이한다. 요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트럼프 취임 이후에 어떻게 될지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당장은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 취임이 초기에는 장기 금리를 끌어내리는데 굉장히 기여할 것 같고 중기로 봤을 때는 장기 금리가 올라가는 방향. 왜냐면 또 그거 할 거 아닙니까? 또저 관세 가지고 또 다른 나라들을 시비 털고 다니면서 쌈박질 할 텐데 그거 하는 때에 또 물가 오르네 뭐네 하면서 그러니까 인플레 발로 장기 금리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고 초장기로 봤을 때는 트럼프가 추구하고 있는 분절화 그 자체가 디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겠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번 주에 제가 매입한 이유는 보고 있는 거는 지금 FOMC 회의로 그냥 좋으면 좋고 아님 말고 고용지표 발표 같은 경우에도 4.3이나 4.4 나오면은 장기금리 하락 쪽에 굉장히 큰 베팅이 들어갈 것 같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지금 10년물 보면은 또 막 4.7면 막 이렇게 찍히고 있는데
이게 4.6에서 이미 한번 그렇게 고전을 했던 기록이 있기 때문에 4.7을 이렇게 쉽게 뚫기는 어려워요. 4.7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매수 타점이에요. 매수 타점. 그래서 쉽게 4.7이 뚫릴 거라고 저는 생각하진 않습니다. 4.6에서도 이미 계속 매수 타점으로 잡혀서 4.65만 뚫으려 그러면 누가 계속 매수하고 매수하고 해가지고 못 뚫고 있었는데 4.7도 비슷한 맥락에서 내려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이 올려준 질문은 뭐 다 얼추 이 정도면 다 커버한 것 같은데 혹시나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뭐 문의 남겨주세요. 내일은 세미나를 합시다. 내일은 10시, 오후 10시, 22시에 세미나 할게요. 근데 제가 줌 인터넷을 결제까지 했는데 인원 제한이 있더라고요. 무료도 100명인데 유료도 100명이래요. 네, 제가 2, 30만 원 정도 결제했는데 1년치 제가 일부러 해놨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100명 선착순이 되겠네. 아무튼 제가 링크 올려드리면 그냥 그쪽으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 오셔가지고 질문하면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한 영상은 비공개로 돌릴 겁니다. 그 회원 전용으로 돌릴 거예요. 그러니까 회원 전용을 제가 최근에 하고 있는 이유는 이거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돈이 되는 정보가 있으면 사실 그거를 누군가한테 이렇게 공유를 하면은 그거는 사실 돈이 되는 정보가 아니에요. 그 순간부터는. 점점 그 희소성 자체가 낮아져. 거기서 벌 수 있는 돈 자체가 낮아진다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서 제가 최근에도 구독자 그렇게 늘릴 생각도 안 하고 있었고, 영상도 잘 안 올리고 있고, 제가 수익 진짜 많이 났거든요? 최근 한 달이 그 삼성전자 앞에 물려있던 거 정리하고도 진짜 중소기업 연봉 정도는 될 것 같아요. 진짜 요즘에 노다지였어요, 저한테는. 사고 싶은 게 너무 많아. 제가 이거 인버스도 어떻게 산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 싶은 게 너무 많아. 뭐가 되면은 다 오버슈팅 아니면 언더슈팅밖에 없어, 지금. 그래서 아무튼, 예. 솔직히 썸네일에다가 그렇게 수익 낸 거 딱 박아놓고선 하면은 이렇게 그렇게 하면 구독자 진짜 빨리 늘어요. 그렇게 하면 진짜 몇백 명씩 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막 어그로 끌어가지고 하는 때보다는 지금 있는 구독자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는 정보를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냥 그렇게 막 어그로 끌면서 구독자 모으려고 막 그런 거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진실성은 아무튼 있다. 그 얘기는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혹시 막 진짜 필요하면은 어차피 여러분이 5천 원 내도 40%는 유튜브가 가져갑니다. 정확히는 30% 유튜브, 10%는 인앱 결제 때문에 거기 수수료로 떼가고 해서 저한테 들어오는 건 3천 원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3천 원 벌자고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진작에 제가 돈 때문에 그러는 거였으면 제가 연에 3, 400씩 기부하고 있는데 여러분한테 그 3천 원씩 받아가지고 100명 해도 30만 원이에요. 1000명 해야 300만 원이에요. 그냥 그런 작은 허들을 만들어 놓고 싶었어요. 그 허들이라도 있어야 뭔가 이렇게 소수한테 그 정보가 돌아갈 것 같아서. 아무튼 장기 국채 금리가 지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일단 반락. 제가 생각하는 일단 이번 투자에서 먹는 모멘텀은 4점 초까지, 4.1% 정도. 그러면 60bp, 거의 10% 정도 됩니다. 듀레이션 16년 잡아도. 그래서 이번 달 말까지 4.1%가 목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간에 뭐 그 가격 오면은 당연히 팔 거예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연말에 1월 31일에 절대 들고 있고 싶지가 않아요. 장기 국채를. 그래서 이때는 아무튼 정리 이전에 정리할 겁니다. FOMC 끝나면 바로 정리할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오늘 뭐 투자 계획이랑 매수 사유 왜 환노출을 했는지 뭐 그런 말씀 드렸는데 혹시 이해 안 되거나 질문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다음 세미나에서 보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22시에 세미나 열릴 거고, 게시물 하나 올려놓고 거기다 댓글로 들어오는 링크 첨부해서 댓글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빠잉.